여러분의 손등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느 순간 생긴 갈색 반점들이 보이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늘어가는 검은 점들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 검버섯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검버섯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하나로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방법과 50년간 3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검버섯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85세 피부과 전문의 이승호 박사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연구에만 몰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15년 전 제 손을 잡은 손주가 할아버지, 여기 더러운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의사로서의 자신감보다 할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제 손등의 검버섯이 그 아이에게는 더러운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검버섯으로 고통받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과 당당하게 손잡고 싶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검버섯의 근본 원인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검버섯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다시 당당한 손으로 손주의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은 다시 옅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들 그런 거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검버섯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5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검버섯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 피부가 받은 상처의 누적입니다. 피부는 매일 자외선과 스트레스, 독소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 세포의 재생력과 멜라닌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색소들이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색소가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등, 얼굴, 어깨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작은 갈색 점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닌 막힌 순환과 약해진 재생력이 검버섯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검버섯 치료는 더 이상 막막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피부의 재생력을 높이고 멜라닌 분해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치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바나나 과육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돕고 색소 침착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나의 천연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사과 식초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각질을 제거하고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나나 검버섯 팩입니다. 먼저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준비하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른 것보다는 적당히 익어서 달콤한 향이 나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이 바나나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포크로 곱게 으깨주세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꿀은 보습 효과와 함께 바나나의 영양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세안을 깨끗하게 한 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이 바나나 팩을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고르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15분간 그대로 두세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과정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한 달 후부터 검버섯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과 식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사과 식초 1과 물 2의 비율로 희석액을 만드세요. 즉 사과 식초 1스푼에 물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희석액을 면봉에 묻혀서 검버섯 부위에만 살살 발라주세요. 건강한 피부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저녁 시간에만 하시고 다음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 같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얼굴에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요. 이제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사과 식초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천연 팩입니다. 먼저 바나나 반 개를 으깨고 여기에 희석된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꿀 반 티스푼과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미백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이 혼합물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고 20분간 기다리세요. 이때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 방법은 효과가 강한 만큼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녁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천연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검버섯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검버섯 예방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버섯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주세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 있어도 창문 근처에서는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멜라닌 색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키위, 브로콜리,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이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에는 목 뒤쪽이 굳어지는데 이때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얼굴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손목 돌리기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시면 손등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더 많은 색소를 만들게 합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햇살이 부드러울 때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강하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피부는 재생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멜라닌 색소가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것을 줄여주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완전히 어둡게 해주세요.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드세요.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의 항산 화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10-1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녹차를 하루에 2-3잔 마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고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마시세요. 이제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이런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나 손등을 자주 만지는 습관입니다. 손에는 세균이 많고 자주 만지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버섯 부위를 긁거나 뜯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을 제거해서 건조하게 만들고 건조한 피부는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색소 침착이 쉽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세 번째는 강한 스크럽제나 필링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질 제거는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순한 제품으로 해주세요. 검버섯 관리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므로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나 긴 팔 옷으로 물리적 차단도 함께 해주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실내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세요. 눈에 반사된 자외선도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검버섯 관리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50-60대 분들은 아직 피부 재생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므로 꾸준한 관리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천연팩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세요. 70대 이상 분들은 피부가 더 민감하므로 자극적인 제품보다는 순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팩의 농도를 조금 낮추시고 사용 횟수도 줄여서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까먹어요. 매일 실천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은 바나나 팩, 화요일은 충분한 수분 섭취, 수요일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 목요일은 일찍 잠들기, 금요일은 사과 식초 팩, 토요일은 견과류 챙겨 먹기, 일요일은 일주일 돌아보기.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없고 까먹을 일도 줄어듭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오늘은 바나나 팩 하는 날, 물 8잔 마시기,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면 자연스럽게 기억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알람도 활용해 보세요. 저녁 8시에 검버섯 관리 시간이라고 알람을 맞춰두시면 하루 중 한 번은 자신의 피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78세 김인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등에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손잡는 것을 피하셨어요. 내 손이 더러워 보일까 봐라고 하시더군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손등에 동전 크기만한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바나나 팩과 생활습관 개선을 꾸준히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 가장자리가 옅어지고 색깔도 진한 갈색에서 연한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3개월 후에는 크기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6개월 후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어제 손주가 내 손 예쁘다고 했어요. 할머니 손 부드럽다고 하면서 계속 만지더라고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버섯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당당하게 손주와 손잡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또 다른 환자인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뒤쪽에 숨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나나 팩과 사과식초, 희석액을 번갈아 사용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사진 찍는 게 무서우지 않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고 할 때마다 행복해요라고 하시더군요. 검버섯 관리는 혼자 하기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오늘은 바나나 팩 하는 날이니까 깜빡하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응원해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등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함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면 더 재미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젊어지자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손주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나나로 팩을 하는 모습을 신기해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검버섯이 옅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내 손을 볼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점차 당당해지십니다. 악수를 할 때도 물건을 건네줄 때도 자연스러워지시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스스로 관리한다는 성취감도 큽니다.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구나, 내 몸도 아직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건강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집니다. 손주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가족 사진에도 당당하게 참여하시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검버섯 관리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의 턴오버 주기는 28일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검버섯이 개선되더라도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습관들을 평생 유지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부과에서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검버섯인지 다른 피부 질환은 아닌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시중에 검버섯 개선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화학적 필링제나 강한 미백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나이 든 피부는 더욱 민감하므로 순한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아르부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검버섯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역시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홈케어입니다. 바나나, 사과, 식초, 꿀 같은 재료들은 부작용도 적고 꾸준히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심한 검버섯의 경우에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치료나 화학적 필링 같은 전문 치료를 받더라도 홈케어는 계속 병행하셔야 합니다. 전문 치료 후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또한 검버섯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루성 각화증이나 흑색종 같은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검게 변하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천연관리법과 함께 적절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하루 500-1000mg 정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복용하세요.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피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해 보세요. 하지만 영양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버섯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검버섯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자체가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나이 든 것도 아름답다. 이것도 내 인생의 흔적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20대처럼 깨끗한 피부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검버섯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생활하시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각 계절마다 검버섯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꼼꼼히 세안하시고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 젤을 발라주세요.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과 땀 때문에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더 자주 발라주시고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씻어주세요.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보습에 더욱 신경 쓰시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난방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평소보다 진한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검버섯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피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별이 중요합니다. 기미는 주로 얼굴에 나타나고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이나 폐경기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어서 검버섯과는 원인이 다릅니다. 지루성 각화증은 검버섯보다 두껍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납니다. 만져보면 약간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죠. 흑색종은 검은색이 더 진하고 가장자리가 불규칙합니다.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버섯은 경계가 명확하고 색깔이 균일하며 크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버섯 관리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관리 시작 전에 검버섯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같은 조명, 같은 각도에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마다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바나나 팩했음, 피부가 부드러워진 느낌, 검버섯이 조금 옅어진 것 같음,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나중에 돌아보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매일 보는 자신보다는 가끔 보는 가족들이 변화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세요. 사진 비교, 일기 내용, 가족들의 피드백을 종합해서 지금까지의 관리가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버섯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검버섯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이므로 개선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너무 덜 익었거나 사과 식초를 너무 진하게 썼거나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다른 요인들을 확인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나 수면이 부족했거나 다른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수도 있고 개인 피부 특성에 맞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검버섯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여주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므로 적절한 휴식과 여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검버섯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여러분도 생기기 쉬운 체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부터 더 꼼꼼하게 예방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20-30대부터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아서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피부 관리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습관이 평생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버섯 관리에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바나나, 사과 식초, 꿀 같은 재료들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시중의 고가 화장품보다 이런 천연 재료들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SPF 30 이상이면 충분하고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나 보조제도 꼭 필요한 것만 드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따로 비타민제를 드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비싼 제품을 가끔 쓰는 것보다 저렴한 재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가족과의 관계,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나나 하나, 사과 식초 한 병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검버섯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옅어지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검버섯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검버섯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밤 냉장고에서 바나나 하나 꺼내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변할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검버섯 때문에 겪었던 고민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 시작해보신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와 주근깨의 차이점과 각각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목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변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